안녕하세요. 물리학 조교진입니다. 더 프레임 높이 변화와 충격량 106번부터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6번입니다. 먼저 H를 구해주기 위해서 A의 나중 속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EAS 공식을 써주면 쉽게 구할 수가 있겠죠. 2 곱하기 가속도는 10에 구하고자 하는 높이 H는 4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H는 0.8m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B가 A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A가 B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와 같기 때문에 A가 받은 충격량을 계산하면 6N 세컨드가 되겠네요. 그 다음 4초일 때 B의 속력을 구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충격량 보존을 쓰면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처음 조건에서 충돌을 하고 나서 A는 1m의 속력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이때 V를 찾아주면 되겠죠. 맨 처음 첫 번째 운동량은 오른쪽으로 8이고 이것은 오른쪽으로 A가 가지는 운동량인 2 곱하기 1과 그 다음에 3kg 짜리가 가지는 3 곱하기 V의 운동량과 같아야겠습니다. 따라서 왼쪽 계산을 해주게 되면 V는 2m/s가 나오겠네요. 그 다음은 107번입니다. 먼저 땅에서 출발할 때 A와 B의 질량, 질량과 운동량을 주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속력을 반대로 유추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처음에 출발할 때 A의 속력은 운동량을 질량으로 나눠준 값이 2n분의 P가 될 거고 B는 2P분의 M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속도의 B는 1대4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EAS 공식을 써주게 되면 여기서 올라간 높이를 구하고 싶으면 올라간 높이는 속력의 제곱에 비례하게 되겠죠. 따라서 A와 B의 속력이 1대4라는 것은 올라간 높이의 B가 1대16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먼저 A가 H만큼 올라갔다 그랬으니까 B는 그것의 16배인 16H만큼 올라갔겠네요. 그 다음에 A가 최고점에 도달한 순간 B의 운동량의 크기는 A가 최고점에 도달한 순간에 A는 속력이 2n분의 P만큼 빠지겠습니다. B도 마찬가지로 2n분의 P만큼 속력이 빠지게 될 테니까 B의 속력은 (4n분의 3P가 되겠네요. 여기에 B의 질량을 곱해주면 B의 운동량이 되겠죠. 따라서 2분의 3P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A가 2분의 H에서 H까지 올라가는 동안 받은 충격량은 얘도 마찬가지로 2분의 H점과 H점에서 속력들을 비교하면 되겠죠. 그림을 좀 더 크게 그리지만 H인 지점에서 밑바닥에서의 속력이 2n분의 P이기 때문에 H 지점에서는 0이고 그러면 H 지점에서 내려온다고 생각을 하면 H에서 2분의 1H까지 내려왔을 때랑 H에서 0까지 내려왔을 때 거리의 B가 1대2이기 때문에 속력의 B는 1대 루트 2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2분의 1 H 지점에서의 A가 가지는 속력은 2n분의 P에 루트 2분의 1을 곱해준 것과 같겠죠. 따라서 2 루트 2n분의 P가 될 것이고, 이때 얘가 가지는 운동량은 여기에 질량이 2m을 곱해준 것과 같겠습니다. 따라서 2분의 1 H 지점에서 A가 가지는 운동량은 루트 2분의 P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2분의 H에서 H까지 올라가는 동안 루트 2분의 P만큼 받았으니 얘는 2분의 1 P보다 크겠네요. 그 다음은 108번입니다. 마찬가지로 문제를 읽었다고 생각하고 바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H만큼 중력을 받으면서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서의 속력이 루트 2GH가 되는 걸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먼저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이 M짜리 물체는 아래로 내려가면서 속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운동량의 크기는 당연히 증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동량은 마찬가지로 아래 방향으로 커졌기 때문에 운동량 변화량의 방향도 연직 아래 방향이 되겠네요. 그 다음 지구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여기서의 속력에 이 질량 m을 곱해준 것과 같겠죠. 따라서 질량에 이때 가진 속력인 루트 2GH를 곱해준 것 같겠고, 얘는 얘와 동일하죠. 따라서 디귿도 맞겠습니다. 그 다음은 109번입니다. 먼저 P점에서 Q점까지 갈 때, P점에서 Q로 갈 때 이 바닥에서 가지는 속력과 Q에서 R로 튕겨 올라갈 때 가지는 속력을 둘 다 먼저 계산을 해야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아래로 떨어질 때 속력을 계산하면 얘도 루트 2GH를 써주면 편하게 계산을 할 수 있을 테니까 H 대신에 4H를 넣어주면 되겠죠. 따라서 아래로 떨어질 때는 이 루트 2GH만큼의 속력을 가지겠습니다. 그 다음에 튕겨 올라갈 때는 루트 2GH만큼의 속력을 가지고 있겠네요. 따라서 이 물체가 바닥에서 충돌하는 동안 이 물체가 겪는 속도의 변화량은 위쪽 방향으로 3루트 2GH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수평면에 작용하는 평균 힘의 크기를 구하려면 이때 작용하는 시간과 그 다음에 이 충격량을 알아야겠죠. 근데 먼저 이제 충격량은 3루트의 2GH인 걸 알기 때문에 이제 이때 걸린 시간만 구해주겠습니다. 먼저 얘가 4H만큼 떨어지면서 걸린 시간이 우리가 구해줘야 되는 시간의 10배라고 했기 때문에 얘도 등가속도 운동 공식을 통해서 쉽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2분의 1의 G에 시간의 10배의 제곱을 해주게 되면 얘가 4H의 거리가 되겠네요. 따라서 10T는 다시 정리하면 2의 2H분의 G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T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해주면 5분의 1의 루트 G분의 2H가 되겠네요. 얘를 여기서 구한 시간을 여기에 대입을 시켜주게 되면 이때 받는 평균 R자임을 구할 수가 있겠네요. 따라서 얘를 다시 계산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5는 위쪽으로 올라가니까 15 곱하기 날릴 거 다 날려주면 mg가 되겠네요. 질량이 m이었으니까. 따라서 지금 이 바닥면과 충돌하면서 이 물체가 받는 평균 R자임의 크기는 15mg가 되겠습니다. 근데 물체가 충돌하면서 이 물체는 바닥이 위쪽으로 작용하는 n만큼의 힘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중력이 자신을 잡아당기는 mg만큼의 힘을 받고 있고, 이것의 R자임이 15mg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따라서 n에서 mg를 빼준 게 15mg가 되겠죠.
따라서 수평면이 물체에 작용하는 이 n이라는 크기는 16mg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0번입니다. 충돌 시간이 주어져 있고 얘도 방금 문제와 마찬가지로 떨어질 때의 속력, 튀어오를 때의 속력을 모두 구해줘야겠습니다. 아까랑 값이 똑같으니 내려갈 때의 속력은 2루트 2의 GH, 올라갈 때의 속력은 루트의 2GH가 되는 걸 쉽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기억부터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체의 운동량 변화량의 크기는 델타 V 곱하기 질량이었으니까 얘도 델타 V를 구해주면 위쪽 방향으로 3루트 2GH가 되겠네요. 따라서 이 값은 3루트 2GH 곱하기 m이 되겠습니다. 기억은 일단 맞겠네요.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로 이 S는 저울이 이 물체에게 가해준 충격량의 크기이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구해보겠습니다. 먼저 얘가 받는 전체 알짜임을, 평균 알짜임을 F 알짜임이라고 써주고 이때 걸린 시간을 나눠주게 되면 충격량에서 시간을 나눠주게 되면 얘가 평균 받은 알짜임이 되겠죠. 따라서 얘를 다시 구해주게 되면 3루트 2GH 곱하기 m에서 걸린 시간인 루트 G분의 2H를 나눠준 값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얘는 구해주게 되면 3mg가 되겠네요.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이 3mg라는 힘은 알짜힘이고 이 3mg 힘 중에서 저울이 물체를 올리는 힘 n이 있고 아래로 받는 힘 mg가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n-mg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n은 4mg가 나오겠네요. 그러면 이 S라는 것은 이 4mg짜리 물체가 이 4mg짜리 힘이 이렇게 가해준 충격량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다시 분해를 해주면 n-mg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평균 힘에서 가해준 힘에서 걸린 시간을 곱해주게 되면 다시 말해서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이죠. 따라서 이 n만큼의 힘이 가해준 충격량을 구해주게 되면 4mg에서 2h분의 g를 나눠준 4m 곱하기 2GH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니은도 맞겠네요. 그 다음 디귿은 아까도 구했듯이 평균 힘은 3mg가 아니라 4mg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111번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벽이 튕기기 전 가지고 있는 속력과 벽이 튕긴 후에 가지게 될 속력을 두 개를 구해서 그 속도의 차로 충격량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벽에 부딪히기 이전에는 1m만큼 올라간 높이에서 속도를 가지게 되니까 얘도 EAS 공식을 써줄 수 있겠죠. 그러면 이 V를 찾아주기 위해서 A에 10을 넣고 지금 거리가 1m이기 때문에 1을 넣어주게 되면 첫 번째 이쪽으로 들어갈 때 속력은 2루트 5 m/s가 나오겠습니다. 지금 이제 튕겨 나올 때 속력을 구해주려면 지금 이 식을 다시 살펴보게 되면 속력이 1에서 0.25로 4분의 1배가 됐죠. 그렇다는 아니지.
S의 길이가 1대 4분의 1이 됐습니다. 근데 이 1대 4분의 1은 V는 이 EA가 지금 상수로 동일할 때 루트 S의 비례하기 때문에, 따라서 길이가 4분의 1배가 됐다는 것은 속도는 절반이 됐다는 걸 의미합니다. 따라서 튕겨나올 때 속력은 루트 5m/s가 되겠네요. 따라서 이제 얘가 받은 충격량을 계산을 해주면 마이너스에 속력이 반대니까 마이너스 루트 5를 써줘야겠죠. 그러면 6 루트 5 뉴턴 세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112번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얘는 지금 얘가 내려올 때 속력을 알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뒤에서부터 분석을 해나가는 게 편하겠죠. 그러면은 충돌하기 전과 충돌하고 나서의 운동량은 보존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충돌 후의 운동량 먼저 계산을 해주겠습니다. 그럼 전체 질량 3m에 속도가 2v니까 6mv로 오른쪽으로 운동량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이것은 지금 A가 이 빗변에서 내려오면서 가지게 되는 속력과 그 다음에 B가 가지는 운동량의 합이 되겠죠. 따라서 식을 써주게 되면 6mv는 지금 B가 왼쪽으로 V만큼의 속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2mv에서 지금 A가 가지는 속력인 V0에 A의 질량을 곱해준 것과 같겠습니다. 따라서 V0는 V의 8배가 나오겠네요. 그럼 마찬가지로 V, H, 그 다음에 중력 가속도에 대해서 H를 구해주기 위해서 EAS는 속도 제곱의 차 공식을 다시 써주겠습니다. 는 마지막에 가진 속력인 8V의 제곱에서 처음 속력인 2V의 제곱을 빼준 값이 되겠죠. 따라서 H는 G분의 30V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13번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문제를 읽었다고 생각을 하면, 일단 B점과 C점에서 충격량이 운동량이 2배가 된 것은 얘는 속도가 V0라고 두면 이때 속도는 2배가 된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질량도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속도를 n분의 p, 이 속도를 n분의 2p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A에서 B까지 간 거리를 구해주기 위해서 얘도 속력이 포함되고 거리가 포함된 공식인 EAS를 써주게 되면, 먼저 A에서 C로 갈 때, 그 다음에 A에서 B로 갈 때 속도를 비교해보면 속도가 2대1입니다. 2대1이라는 것은 A는 상수로 가정할 때 거리는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죠. 따라서 A에서 C로 갈 때 전체 거리가 S라는 것은 A에서 B로 갈 때는 이 거리의 4분의 1배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A에서 B까지의 거리는 4분의 1의 S가 되겠네요. 먼저 기억부터 보면 A에서 B까지의 거리는 4분의 1 S가 나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B에서 A에 작용하는 R자임을 물어봤는데, R자임을 구하고 싶으면 여기서는 가속도를 아는 게 유리해 보이죠. 그러면 F는 MA에서 질량은 구해져 있으니 가속도만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EAS를 써주면 되겠죠. 지금 A에서 B까지나 A에서 C까지 모두 가속도는 동일할 테니 A에서 C까지를 임의로 잡겠습니다. 그러면 A에서 C까지 갔을 때 EAS 공식을 써주면 2 곱하기 가속도 곱하기 거리 S는 나중 속도는 n분의 2p죠. n분의 2p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가속도를 정리해주게 되면 m제곱 s분의
2p제곱이 되겠죠. 따라서 얘가 받는 R자임을 계산해주면 여기에 각각 m을 곱해주면 되고, 얘는 ms분의 2p제곱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니은이랑은 개수가 틀리네요. 그 다음 마지막 디귿은 A가 B에서 C까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A에서 B까지 받은 충격량의 크기보다 크다라고 써져 있는데, 얘는 지금 충격량을 비교하게 되면 이 P에서 P를 빼주고 그 다음에 P에서 0을 빼주는 것이기 때문에 P 대 P죠. 안녕하세요, 물리학 조교진입니다. 더프레임 새 물체 운동량 보존 114번부터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4번입니다. A랑 B가 먼저 충돌하면서 3M짜리 한 개의 물체로 같이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또 C랑 충돌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 두 개가 또 충돌을 해서 같이 한 물체로 움직이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맨 처음에 A랑 B가 충돌을 하고 나서 이 3M짜리 물체는 운동량이 보존이 돼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A와 B의 운동량을 써주겠습니다. A는 오른쪽으로 8mv, 그 다음 B도 오른쪽으로 mv만큼의 운동량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얘는 전체가 보존이 돼서 9mv가 되어야겠습니다. 따라서 이 3M짜리 물체는 3V만큼의 속력을 가지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충돌에서도 마찬가지로 전체 운동량이 보존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A, B, C 전체 운동량의 합은 10mv이기 때문에 얘가 4m짜리 물체의 속력을 곱해준 2.5V가 나와야겠네요. 따라서 전체 충돌 이후 이 물체는 2.5V로 운동하고 있겠습니다. 기억부터 보면은 첫 번째 충돌 후 B의 속력은 3V가 되겠네요. 전체 3V로 운동을 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충돌에서 새 물체의 운동 에너지가 보존이 되느냐를 물어봤는데, 충격량은 보존이 되지만 운동 에너지는 계산을 해봐야겠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지금 3V랑 V로 운동할 때 운동 에너지를 계산해주면 따라서 얘는 1.5에 9를 곱하고 mv의 제곱이고, 얘는 0.5의 mv의 제곱이네요. 얘와 4m짜리가 2.5V로 운동할 때 보존이 되는지를 확인해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아래쪽은 15의 mv 제곱이고 위쪽은 계산해주면 13.5 더하기 0.5니까 14mv 제곱이네요. 따라서 운동 에너지는 감소했겠습니다. 보존이 되지 않겠네요. 그 다음 B가 A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와 B가 C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를 비교하라고 했는데, 첫 번째 B가 A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원래 B가 가지고 있던 속력 V에서 나중 속력 3V가 됐기 때문에 3V에서 V를 빼주고 B의 질량인 M을 곱해준 값이 되겠죠. 그 다음에 B가 C로부터 받은 충격량은 C가 B로부터 받은 충격량과 같기 때문에 C가 받은 충격량을 계산해주면 C는 나중 속력이 2.5V, 처음 속력이 V였기 때문에 1.5mv만큼 충격량을 받고, B는 A로부터 2mv만큼 충격량을 받았겠습니다. 따라서 4배 차이가 아니겠네요. 여기서 주의해야 할 건 두 번째 충돌 과정에서 B가 받은 충격량 전체를 계산하면 얘는
B의 처음 속력인 3MV에서 2.5V를 빼준 0.5V의 질량을 곱한 것이 되는데, 얘는 B가 A로부터 받은 충격량과 B가 C로부터 받은 충격량 두 개를 합해준 값이 되겠죠. 따라서 1.5V와는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115번입니다. 먼저 얘는 가와 나에서 이 충격량의 운동량의 방향이 어딘지를 정해줘야 되는데요. 처음에 가에서 정하게 되면 나에서도 그 방향이 모두 보존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방향을 먼저 찾아두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나 그림을 보면 지금 정지 상태에 대해서 A와 C는 B에 대해서 거리가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각각 A와 C는 왼쪽, 오른쪽에 운동량을 가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나에서는 전체 오른쪽으로 3P만큼의 운동량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럼 이 값이 가에서도 마찬가지로 보존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가에서의 방향을 찾아주겠습니다. 먼저 오른쪽으로 3P를 맞춰주기 위해서, 만약에 얘가 오른쪽으로 간다고 치면 얘네가 어떤 방향이 되어도 이 오른쪽으로 3P를 맞춰줄 수가 없겠죠. 따라서 B는 지금 왼쪽으로 P만큼의 운동량을 가지고 있었고, A와 C는 오른쪽이 되어야 가에서도 오른쪽으로 3P의 운동량을 만족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가에서 나에서 A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를 구해주게 되면, 가에서 나로 갈 때는 A는 2P였다가 나중에 마이너스 P로 변했기 때문에 3P만큼의 충격량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 크기를 I라고 했죠. 그 다음에 C는 나중 운동량 4P에서 2P만큼을 빼준 값인 2P만큼의 충격량을 받았습니다. 얘는 I로 표현해주면 3분의 2I가 되겠네요. 그 다음은 116번입니다. 지금 얘는 B에 충돌하고 나서 속력과 그 다음에 B의 질량을 모르기 때문에 모두 미지수로 놔주겠습니다. 그러면 가에서 나로 갈 때 먼저 운동량이 보존이 되는 식을 하나 써줄 수가 있겠죠. 따라서 먼저 첫 번째 식은 처음에 가에서 가지는 운동량이 나에서도 보존이 되는 식을 써주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식이 써질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이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 중에 요 조건을 써주겠습니다. 그러면 가에서 먼저 운동량의 A와 B의 운동량의 크기의 합은 마찬가지로 A의 전체 질량, 전체 속도 V의 V0에 A의 질량과 B의 질량을 곱해준 값이 되는 것이고, 얘가 지금 B와 C 운동량의 크기의 합의 2배라는 조건이 달려있기 때문에 2배의 B와 C의 질량을 더해주겠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로 이 식을 정리해주면 이런 관계식을 얻을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얘를 이쪽 첫 번째 식에 대입해주면 이제 B의 질량에 대해서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양변을 정리해주면 (4MV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B의 질량은 그냥 M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서 구한 B를
이 식에 넣어주게 되면 V0에 대해서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2m, 그 다음에 여기 전체는 4m이 되기 때문에 V0는 2V가 되는 것도 쉽게 구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얘를 바탕으로 기억, 니은, 디귿을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기억, B의 질량은 M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가에서의 A의 속력이 A가 C의 2배냐고 물어봤는데 지금 2V 대 V이기 때문에 2배가 맞겠죠. 그 다음에 B가 받는 충격량의 크기와 C가 받는 충격량의 크기를 비교하라고 했는데 지금 B가 받는 충격량은 B의 질량에서 속도의 변화율을 빼주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C의 충격량도 C의 질량에서 속도의 변화량을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B가 받는 충격량을 계산을 해주면 B의 질량의 속도가 2V에서 0.5V로 바뀌었기 때문에 1.5V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C가 받는 충격량은 왼쪽으로 마이너스 V에서 오른쪽으로 0.5V만큼 변했기 때문에 질량 3m에 똑같이 속도 변화율 1.5V를 곱해준 값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B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가 C가 받은 충격량의 3분의 1배가 되겠네요. 117번입니다. 먼저 충돌 전 상황을 살펴보면 나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 A와 B의 운동량이 동일합니다. 근데 속력이 3대 1이기 때문에 A의 질량을 M이라고 두면 B의 질량은 3M이라고 둘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문제 조건에서 B와 C의 충돌에서 B와 C의 질량이 동일하다고 주었기 때문에 C의 질량을 3M이라고 두겠습니다. 그러면 각 충돌 과정에 따라서 A, B, C의 속력을 잘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보기 편하게 표로 정리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 A와 B의 속력은 3V, V 0이었고 그 다음에 충돌하고 나서 살펴보면 A는 운동량이 0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속력이 0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충격량 보존에 따라서 운동량 보존에 따라서 B의 속력은 V'이 됐고 얘를 찾으면 될 것이고 아직 C랑 충돌 안 했기 때문에 C의 속력은 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V'을 찾아주겠습니다. 그러면 A가 받은 충격량은 3MV가 되는 것이고 얘는 B가 받은 충격량인 V'에서 V를 빼준 값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V'은 2V가 되겠네요. 그 다음 A의 속력은 여전히 0이고 그 다음에 그래프에서 보면 B의 운동량이 P0였다가 충돌 이후에 0.5P0까지 떨어졌죠. 그러면 지금 P0에서 B가 가지고 있던 V의 속력에서 지금 이 상황에서 충돌을 하고 나서는 B는 0.5V의 속력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충돌을 하고 나서는 B의 속력이 0.5V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B와 C의 마찬가지로 운동량 보존을 이용해주면 충돌하고 나서 C의 속력도 구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B와 C의 질량이 같기 때문에 B의 속도의 변화량이 C의 속도의 변화량으로 이어지겠죠. 따라서 1.5V인 걸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기억입니다. 질량은 B가 C의 3배가 맞습니다. 그 다음 B와 C가 충돌한 후 C의 속력을 찾으라고 했는데 얘는 아까 구했듯 1.5V가 되겠네요. 그 다음 B가 A로부터 받은 평균 힘의 크기를 C가 B로부터 받은 평균 힘의 크기와 비교하라고 했는데 이러면 B가 A로부터 받은 충격량인 3mV에서 작용한 시간인 델타 T0, 그 다음에 C가 B로부터 받은 충격량인 3m 곱하기 1.5V에서 작용한 시간인 1.5 델타 T0를
나눠준 값을 비교하면 되겠죠. 근데 지금 이 두 개의 값은 동일하기 때문에 따라서 받은 평균임의 크기는 2분의 3이 아니라 1배가 되겠습니다. 118번입니다. 118번도 지금 여러 번 충돌하는 복잡한 상황이기 때문에 표를 정리해 주겠습니다. A의 질량을 M으로 줬고 그 다음에 처음에 충돌하기 전에 A의 운동량을 2P로 주었기 때문에 이때 속력을 2V 그 다음에 B랑 충돌하고 나서 A의 속력을 마이너스 V라고 써줘도 문제가 없겠죠. 그 다음에 문제 조건에 따라서 충돌한 직후 A와 B의 속력이 같기 때문에 A의 속력이 마이너스 V가 됐을 때 B의 속력은 플러스 V가 되어야겠습니다. 문제 조건에 따라 그 다음에 아직의 C의 속력은 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A와 B만 충돌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얘를 통해서 B의 질량을 구할 수가 있겠죠. A가 받은 충격량인 3MV는 B의 질량에 V를 곱해준 것과 같고 B의 질량은 3M이 나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상황을 처리해주기 위해서 다음 조건을 쓰면 B와 C가 충돌한 직후에 A와 B의 운동량과 BC의 속력이 각각 같습니다. 지금 충돌한 후에 A와 B의 운동량이 같아야 하기 때문에 방향도 맞아야겠죠. 그러면 A는 마이너스 MV의 운동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얘는 3M의 마이너스 V가 되어야겠습니다. 마이너스 3분의 1V를 가져야겠죠. 따라서 B의 속력은 마이너스 3분의 1V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C는 B가 오른쪽으로 오면서 오른쪽으로 충격량을 받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조건에 따라서 C의 속력은 오른쪽 방향으로 3분의 1V가 되어야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C의 속력도 구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B가 받은 충격량인 3M이 C의 질량에 3분의 1V를 곱한 것과 같기 때문에 따라서 4MV가 C 곱하기 3분의 1V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C의 속력은 C의 질량은 12M이 되겠네요. 이러고 기억, 니은, 지읒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B와 C가 충돌한 후 C의 운동량의 크기가 4P이냐고 물어봤는데 얘는 처음에 A가 가지는 2P 운동량이 보존되는 걸 사용해주면 되겠죠. 그럼 맨 처음에는 전체 A만 2P 운동량을 가지고 있다가 A는 마이너스 P 운동량으로 변하고 대신에 B가 3P 운동량을 가지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또 내려가서 A는 마이너스 P 운동량을 그대로 간직하는 대신에 지금 B가 속력이 절반으로 3분의 1로 줄었고 방향이 반대가 됐기 때문에 B는 마이너스 P의 운동량을 가지겠습니다. 따라서 이 전체 2P의 운동량을 보존해 주려면 C가 4P만큼의 운동량을 가지고 있어야겠죠. 따라서 기억은 맞겠습니다. 그 다음 D은 B가 C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A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보다 크다라고 써져 있는데 먼저 B가 C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0에서 4P가 됐기 때문에 4P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B가 A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를 구하라고 써져 있는데 얘는 A로부터 충격량을 받아서 3P가 됐기 때문에 얘는 3P가 되겠죠. 따라서 D은 보기는 맞겠습니다. B가 C로부터 받은 충격량은 C가 B로부터 받은 충격량과 같죠. 따라서 C가 받은 충격량을 통해서 4P를 구했고 3P는 B가 A로부터 받은 충격량을 바로 구해줬습니다. 그 다음 C의 질량은 방금 구했듯 9M이 아니라 12M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119번입니다.
먼저 119번도 방금 문제들과 마찬가지로 표를 그려주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첫 번째 조건부터 차분히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에서 읽을 수 있는 조건은 충돌에서 B가 E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가 B가 C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의 2배라는 조건을 먼저 써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동량의 크기가 A가 C의 10배라는 조건도 써주면 좋겠죠. 그러면 먼저 운동량의 크기가 A가 C의 10배라는 조건을 써주게 되면 A의 질량을 A, C의 질량을 C라고 뒀을 때 A의 운동량인 A 곱하기 4B가 C의 운동량인 2V에 C를 곱해준 것과 같아야겠습니다. 따라서 A의 질량은 C 질량의 5배가 되어야겠네요. 따라서 A의 질량을 OM, C의 질량을 M이라고 써주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B가 A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와 B가 C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를 잘 써줘야겠죠. 그러면 먼저 A랑 B는 충돌하고 나서 A의 속력이 2V가 됐기 때문에 A가 B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10MV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얘는 마찬가지로 지금 B의 질량과 속력을 모르기 때문에 B 곱하기 V0로 써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C는 충돌을 안 했으니까 속력이 2V가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조건에 따라서 B가 C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의 2배라는 것은 C는 B로부터 지금 이 10MV만큼의 충격량의 절반을 받았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C는 B로부터 이 충격량의 절반인 5MV만큼 충격량을 받았겠죠. 그럼 얘는 지금 플러스 방향으로 작용을 했을 테니까 B랑 C가 속력이 이런 방향이었기 때문에 따라서 C는 오른쪽으로 충격량을 받았죠. 따라서 처음에 C가 가지고 있던 마이너스 2V의 속력을 감안해주면 C의 나중 속력을 V 다시라고 써줬을 때 이 값이 C의 질량의 마이너스 2V가 되니까 따라서 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V 다시의 속력은 3V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또 안 쓴 조건을 생각을 해보면 충돌 후 속력이 C가 B의 5분의 6배라는 조건이 있죠. 따라서 C가 B의 5분의 6배라는 것은 얘 속력을 다시 V2라고 써주게 되면 V2의 5분의 6배를 해준 게 3V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V2는 2.5V가 되겠네요. 따라서 첫 번째 운동량 보존식이 있고 여기서도 운동량 보존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개를 통해서 B의 질량과 V0를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필요한 식을 써주게 되면 B는 C로부터 왼쪽으로 5MV만큼의 충격량을 받았기 때문에 이 충격량을 써주게 되면 첫 번째로 충돌을 하기 전에 B의 속력은 V0는 당연히 2.5V보다 컸겠죠. 따라서 부호를 고려해주면 이 값이 양수가 되고 여기에 B의 질량을 곱한 게 얘가 받은 충격량의 절대값인 5MV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얘를 정리해주게 되면 5MV가 2.5V의 B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B의 질량은 2M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다시 이 2M을 이쪽에 넣어주게 되면 V0는
5V를 구할 수가 있겠네요. 따라서 기억부터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질량은 A가 B의 2.5배 맞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나에서 C의 속력은 지금 B와 C가 충돌을 끝내고 나서의 C의 속력을 물어봤기 때문에 충돌을 끝내고 나서 C의 속력인 3V 니은도 맞겠습니다. 그 다음에 충돌 과정에서 B 운동에너지 감소량과 C 운동에너지 증가량을 물어봤는데 얘도 직접 계산을 해봐야겠죠. 먼저 B의 운동에너지 증가량을 살펴보겠습니다. B의 운동에너지 증가량을 KB라고 써주게 되면 감소량을 이렇게 써주게 되면 2분의 1에 B의 질량 EM에 처음 속력인 5V의 제곱인 25V 제곱, 그 다음에 2분의 5V 제곱인 4분의 25V 제곱, 얘가 B의 운동에너지 감소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C 운동에너지 증가량은 마찬가지로 나중 속력 9V 제곱에서 4V 제곱을 빼준 값이 되겠습니다. 얘는 2분의 5 MV 제곱이 되겠네요. 얘는 4분의 75 MV 제곱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B의 운동에너지 감소량이 C의 운동에너지 증가량의 2분의 15배가 되겠네요. 지금 다른 건 다 제쳐두고 3T일 때 B와 C가 충돌하고, 그 다음에 지금 얘는 A의 속력을 준 그래프죠. A의 속력을 간접적으로 준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또 6T에서 속력이 변한다는 것은 먼저 A랑 B가 부딪히고 그 다음에 B랑 C가 3T에서 일단 충돌을 하는 과정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줄어든 속력으로 A랑 B가 같은 방향으로 동시에 움직이다가 그 다음 다시 6T에서 A랑 B가 또 충돌을 하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복잡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그래프를 표로 정리해 주겠습니다. 지금 얘는 속력이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얘 속력을 4V, 그 다음에 이때의 속력을 지금 기울기를 고려하면은 4분의 4가 되죠. 그래서 얘의 속력을 V, 또 마지막에서의 속력을 4분의 2니까 0.5V로 놔주겠습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는 A가 4V의 속력, B랑 C는 각각 0의 속력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 다음에 먼저 2T에서 A와 B가 충돌하면서 속력이 변하겠습니다. 그때 A의 속력은 4V에서 V로 변했기 때문에 운동량 보존을 고려해주면 B의 속력이 3V가 된 것을 쉽게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B와 C가 3T에서 충돌을 하고 나서 B와 C의 속력이 변하고 그 다음에 또 변화된 속력으로 6T에서 충돌을 하기 때문에 지금 B와 C의 충돌하고 나서의 속력을 찾아주는 게 관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때의 속력을 모르기 때문에 VB라고 두고, 마찬가지로 C의 속력도 모르기 때문에 VC라고 두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운동량 보존에서 B의 운동량과 C의 운동량의 합이 보존이 되는 걸 쓸 수가 있겠죠. 질량인 M을 지워주고 나면 이 식은 이렇게 다시 쓸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B와 C를 구해주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은 이제 6t에서 다시 A와 B가 충돌한다는 조건을 써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때는 시간이 0일 때고 그 다음에 이때는 2t초일 때, 얘는 3t초일 때, 그 다음에 6t초일 때 다시 A랑 B가 충돌을 하기 때문에 이때 충돌할 수 있는 조건을 고려해 줘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2t에서 A와 B가 충돌하고 나서 지금 6t까지 다시 충돌을 하기 위해서는 A와 B가 이 4t의 시간 간격만큼 동일한 거리를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조건을 써줄 수가 있겠죠. 그럼 A는 2t부터 6t초까지 V의 속력으로 정직하게 4t를 움직인 만큼의 거리를 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B는 2t에서 3t초까지는 3V의 속력으로 t초만큼 움직이기 때문에 이만큼의 거리를 가고, 그 다음 또 3t에서 6t초까지는 VB로 속력이 변화했기 때문에 VB 곱하기 3t만큼의 거리를 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전체 거리가 같아야 하기 때문에 VB 곱하기 3t가 VT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따라서 VB는 3분의 1 V가 되어야겠네요. 따라서 얘는 3분의 1 V 인 걸 알았기 때문에 얘를 바탕으로 VC의 속력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3분의 8V가 4VC였기 때문에 VC의 속력은 3분의 2V가 되겠네요. 그 다음 다시 이제 여기까지 찾았으면 6t초에서 A와 B가 충돌을 하면서 속력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또 알아봐야겠습니다. 근데 충돌하고 나서 A의 속력이 0.5V가 된 걸 알고, 그 다음에 C는 충돌하지 않기 때문에 속력이 동일하겠죠. 속력이 3분의 2V로 동일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의 속력을 모르기 때문에 다시 V 다시로 놔주게 되면 얘는 A가 받은 마이너스 0.5V 곱하기 M의 충격량이 B가 받은 V 다시에서 3분의 1V를 빼주고 B의 질량을 곱한 값과 같아야 하기 때문에 지금 절대치로 보겠습니다. 얘는 양수고 얘도 양수가 되어야 하니까요. 따라서 이 V 다시는 2분의 1V 더하기 3분의 1V가 돼서 6분의 5V가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모든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먼저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4t초일 때 B와 C의 운동 방향을 물어봤는데 4t초일 때는 충돌하고 나서 3t초에서 B와 C가 충돌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B와 C의 속도를 묻는 것이죠. 지금 모두 양수 방향으로 B와 C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운동 방향이 다르지 않겠습니다. 만약에 얘가 마이너스였다면 이 6t초 이전에 6t초가 되기 전에 훨씬 전에 이제 A와 B는 충돌을 했겠죠. 그 다음에 이제 4t초일 때 C의 속력을 물어봤는데 4t초일 때 C의 속력은 3분의 2V가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앞서 설명하기를 2t분의 8V를 8S를 4V로 놓았기 때문에 이 값인 3분의 2V는 3t분의 2S가 나오겠습니다. 맞겠네요. 그 다음 7t초일 때 운동량의 크기가 A가 B의 몇 배냐를 물어봤는데 7t초일 때는 지금 모두 충돌을 마치고 나서 이때 상황이 되겠죠. 그러면 먼저 A의 운동량은 질량 M의 0.5V가 되는 것이고 B의 운동량은
마찬가지로 질량의 m의 6분의 5v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B는 A가 A의 A 운동량에 3분의 5를 곱해줘야 6분의 5가 나오겠죠. 따라서 D것도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121번입니다. 먼저 그래프를 해석하겠습니다. 지금 B가 정지 있는 상태에서 A가 B에게 가까워질 때 속력이 V0로 줬으므로 이때 속력을 V0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T0 이후에서는 이 V0에 대해서 기울기가 2분의 1 곱하기 3분의 5배죠. 따라서 이때 속력은 6분의 5 V0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이때는 A랑 B가 서로 6분의 5 V0만큼으로 서로에게 멀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얘도 충돌을 하고 나서 각각 A, B, C의 속력을 찾아야 될 테니 얘도 속도를 정리해 주겠습니다. 첫 번째로 충돌을 하고 나서 A와 B의 속력을 모르기 때문에 둘 다 VA, VB라고 놔두겠습니다. 이렇게 두게 되면 먼저 VB의 속력이 VA의 속력보다 커야 하기 때문에 이 평균 속력을 써서 평균 속력이 아니라 둘 사이에 상응대 속도를 써서 먼저 VB-VA가 6분의 5 V0라는 식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마찬가지로 B의 질량을 모르기 때문에 B의 질량을 모르기 때문에 B라고 두게 되면 운동량이 보존되는 공식도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먼저 A랑 B가 충돌을 하고 나서 A가 이제는 왼쪽으로 가는 상황이 되겠네요. 다시 C랑 충돌을 하려면 왼쪽으로 가다가 C랑 충돌을 해서 C는 속도가 VC로 변하고 다음 3t초에 지금 항상 길이가 일정하다는 것은 둘 사이의 길이가 일정하다는 것은 A의 속력도 B랑 같은 방향으로 VB가 됐다는 의미가 되겠죠. 따라서 지금 첫 번째 충돌과 두 번째 충돌에서 각각 A가 B에게 받은 충격량, 그 다음에 A가 C에게 받은 충격량을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내 조건에서 A가 B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가 B가 C의 5분의 9배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 조건을 잘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충돌에서 A가 C에게로부터 받은 충격량을 계산해 주겠습니다. A가 B로부터 받은 충격량을 계산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속도는 지금 VA는 왼쪽 방향이기 때문에 VA가 VB보다 작고 V0보다 작기 때문에 따라서 충격량의 절대값을 계산해 주면 A의 질량에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 값은 아까도 봤듯이 C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5분의 9배이기 때문에 5분의 9배 C로부터 받은 충격량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C를 통해서 구할까 생각을 해봤더니 VC를 다시 구하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계속 A의 속도를 써주겠습니다. 이제 VB는 플러스 방향이기 때문에 VB가 마찬가지로 VA보다 큽니다. 그래서 우변은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죠. 따라서 M과 M을 날려주고 그 다음 여기 있는 아까 첫 번째로 써준 식과 연립을 해주게 되면 VA, VB에 대해서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해주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VB-VA는
9분의 5 V0에서 VA를 빼준 값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2배 V0에서 2배 VA를 빼준 게 3V5가 되니까 VA는 마이너스 2분의 1의 V0가 됩니다. 따라서 이 값을 다시 여기에 넣어주게 되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VB의 값은 3분의 1 V0가 되는 걸 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A는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마이너스 2분의 1 V0 왼쪽으로 운동을 하고 있고, B는 3분의 1 V0 내속력을 가지고 오른쪽으로 운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B의 질량을 구해주기 위해서 여기 아까 구했던 두 번째 식에 각각 VA와 VB를 넣어주면 전체 최종 질량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따라서 B의 질량은 2분의 9m이 되겠네요. 그 다음은 122번입니다. 먼저 주어진 그래프를 잘 해석을 해보면 얘는 A와 B 사이의 거리를 준 그래프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표를 그려주는 게 문제 푸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C는 정지 있었기 때문에 C의 질량은 0이라고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A가 오른쪽으로 1m/s로 움직이는데 지금 B 사이의 거리가 초당 1로 변한다는 것은, 초당 1m/s만큼 멀어진다는 것은 B는 오른쪽으로 2m/s만큼의 속력을 가지고 있는 걸 의미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충돌을 하고 나서 지금 2초에서는 누구랑 누가 충돌을 하냐면 A랑 B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먼저 B랑 C가 지금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A의 속력은 변하지 않고 B와 C의 속력이 변할 텐데, 지금 변한 B의 속력도 금방 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충돌을 하고 나서 A와 B 사이의 거리가 마이너스 2m/s만큼, 즉 초당 2m만큼 둘이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이 거리를 맞춰주려면 B는 마이너스 1의 속력을 가져야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B의 충격량을 바로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C의 속도도 VC로 두면 금방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B의 충격량은 B의 질량인 2kg에 속도 변화량인 3을 곱해준 것이고, 얘가 6 곱하기 C의 속도 변화량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충돌 후 C의 속도는 1m/s가 되겠네요. 그 다음 이제 4초에서는 이제 C는 오른쪽으로 운동을 하고 A랑 B가 서로 같아지는 방향으로 운동을 하기 때문에 A랑 B가 충돌을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충돌을 하고 나서 지금 속력이 2m/s로 서로 멀어지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A와 B의 속력을 써주게 되면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A와 B의 속력을 구해주기 위해서 방향을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A와 B가 멀어진다는 것은 B는 어쨌든 B의 속력이 A의 속력보다는 커야 지금 이 둘이 멀어지는 방향으로 운동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먼저 VB-VA는 이때의 속력인 2m를 써줄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충격량 보존을 써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서도 A의 속력의 변화율을 생각을 해보면 지금 A는 오른쪽으로 VA로 운동을 하다가 아마 지금 1m보다는 지금 A는 왼쪽으로 충격량을 받았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가지고 있던 이 1m보다는 속력이 작아질 것입니다. 따라서 얘의 양수값을 써주게 되면 1-VA가 될 것이고,
충격량이 그 다음에 B는 오른쪽으로 충격량을 받았기 때문에 VA가 1보다 크겠죠. 2 곱하기 VB-1이 되겠습니다. VB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차이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 두 개씩을 연립을 해주게 되면 먼저 이 VB 플러스 VA가 마이너스 1이 나오기 때문에 이 양변을 더해주게 되면 VB가 3분의 1이 나오겠네요. 그 다음에 다시 VB를 이쪽에 대입해주게 되면 VA는 마이너스 3분의 5가 나오겠습니다. 따라서 모든 속력을 구했기 때문에 직기형 니은 디귿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3초일 때 C의 속력은 B랑 C가 충돌을 하고 나서의 속력이니까 B랑 C가 충돌을 하고 나서의 C의 속력을 보면 1m입니다. 그 다음 5초일 때는 지금 4초일 때 A와 B가 충돌을 하고 그 이후의 상황이기 때문에 속력을 보면 서로 반대 방향이 맞겠습니다. 그 다음에 B가 A로부터 받은 충격량과 B가 C로부터 받은 충격량을 계산을 해주면 얘도 마찬가지로 속력의 변화율을 통해서 계산을 해주면 편하겠죠. 먼저 B가 A로부터 받은 충격량은 지금 2초에서 B랑 A가 충돌을 할 때 계산을 해주면 되기 때문에 B의 질량 2에 속도 변화율 3을 곱해준 값이 될 거고, 그 다음에 B가 C로부터 받은 충격량은 마찬가지로 B의 질량에 속도 변화율인 3분의 4를 곱해준 값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B가 A로부터 받은 충격량에 9분의 4를 곱해줘야 B가 C로부터 받은 충격량이 되기 때문에 디귿선지를 보면 맞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123번입니다. 얘도 먼저 운동량의 방향을 모르기 때문에 운동량의 방향을 정해주고 크기를 정해주는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먼저 A부터 보겠습니다. 만약에 A가 왼쪽으로 운동량을 가지고 있었다면 지금 B랑 C랑 A랑 충돌을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A는 먼저 오른쪽 방향으로 운동량을 가져야겠습니다. 마찬가지로 B도 만약에 왼쪽 방향의 운동량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 A랑 B가 먼저 충돌을 하면서 A랑 B가 한 물체로 마이너스 P0로 왼쪽으로 운동을 하고 C랑은 충돌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B도 오른쪽으로 2P0만큼의 운동량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C는 만약에 얘가 오른쪽 방향으로 운동량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 지금 이 전체 운동량의 합이 나에서의 운동량의 합을 초과하기 때문에 C는 왼쪽 방향으로 운동량을 가져야 되고 크기를 고려해주면 2P0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A의 속력은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다라고 써져 있는데 나에서는 A, B, C 전체 운동량의 합이 P0이고 가에서는 A의 운동량만 고렸을 때 P0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에서 나로 갈 때 질량이 커졌기 때문에 같은 운동량에서 질량이 커졌기 때문에 속력은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기억은 맞겠네요. PC는 2P0인 걸 먼저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에서 가로 가는 동안 가에서 나로 되는 동안 A와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의 합을 구하라고 써져 있는데 먼저 가에서는 A와 B의 운동량의 합은 3P0가 되겠죠. 근데 나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A와 B와 C가 한데 묶여 있고 그 전체 운동량이 P0이기 때문에 A와 B의 운동량만을 고려를 해주면 얘는 어쨌든 P0보다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가에서 나로 갈 때 2P0보다 더 큰 운동량을 받아야 나로 갔을 때 운동량이 P0보다 작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운동량의 변화량인 충격량은 2P0보다 크겠습니다. 그 다음은 124번입니다. 얘는 지금 문제의 조건에 따라서
A와 C 사이에 거리를 주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때랑 이때 A랑 C 사이에 상대 속도를 구해주는 게 먼저겠죠. 먼저 1초에서 2초까지는 속도가 마이너스 3이고 2초에서 4초까지는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4초에서 4초 이후부터는 A와 C의 속력이 동일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속력을 정리해 주겠습니다. 먼저 지금 0에서 2초 사이에 A와 C가 서로 가까워지고 있는데 그 비율이 마이너스 3입니다. 근데 A의 속력을 모르기 때문에 VA라고 놔주게 되면, 그러면 C는 왼쪽 방향으로 A보다 속력이 마이너스 3이 작아야 하기 때문에 플러스 3이 작아야 하기 때문에 C의 속력은 VA-3으로 써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B는 정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A가 B랑 충돌을 하고 나서 지금 속력이 변화했는데 A와 B의 속력이 변화하고 나서 한두 덩이로 움직이게 되는데, 근데 이때 속력이 이때 C와의 상대 속력이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지금 충돌을 하고 나서 A는 원래 VA의 속도를 가지고 있었다가 속력이 마이너스 1만큼 플러스 1만큼 작아져서 마이너스 1만큼의 속력을 가지게 되고, 이게 B라는 물체랑 한 덩이로 움직이면서 지금 C와의 상대 속력 마이너스 2를 만들어내고 있겠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여기서 A와 B의 충격량이 동일하다는 식을 써주게 되면 마찬가지로 A, B, C 모두의 질량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충격량을 써주겠습니다. 지금 A의 충격량은 A의 질량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M이라고 두겠습니다. 지금 문제 조건에 따라서 모두 질량이 동일한 상태입니다. 이 충격량이 VA-1이 될 테니까 VA는 2m/s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얘는 2고 얘는 1, 얘도 1에 얘는 마이너스 1, 얘는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A, B, C가 모두 합쳐져서 다 같은 속도 V-로 움직인다고 했으니 얘도 마찬가지로 운동량 보존을 써서 V-를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충돌 전에는 각각 A와 B의 C 속력이 1과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전체 운동량을 써주게 되면 M이 되겠고, 얘는 3M짜리 물체가 V-로 움직이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V-는 3분의 1 V가 3분의 1이 되겠네요. 그 다음 125번입니다. 먼저 A와 B 사이의 거리가 동일하고 그 다음에 C에서의 속력이 5V로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B를 지날 때 이 실이 끊기기 때문에 가속도가 지금 달라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A에서 B까지 갈 때랑 B에서 C까지 갈 때 각각의 가속도를 먼저 구해주겠습니다. 그러면 A에서 B로 갈 때는 전체 R자임이 5mg에 전체 질량이 9m이기 때문에 따라서 가속도는 9분의 5g가 되겠습니다. 이게 A1이고, 그 다음에 A2에서의 가속도도 마찬가지로 지금 얘가 끊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 R자임 2mg에서 6m을 나눠준 3분의 1g가 가속도가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충격량을 구하라고 했으니 결국 구해야 될 건 B점에서 A가 가지는 속도인 V0를 구하는 게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길이가 동일하고 그 다음에 속도가 모두 주어져 있고 가속도가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EAS 공식을 써주면 쉽게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첫 번째 A에서 B 구간에서 거리를 L이라고 두고 EAS 공식을 써주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속력의 제곱의 차는 2 곱하기 거리 L 곱하기 가속도인 9분의 5g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도 마찬가지로 속도의 제곱의 차에서 EAS 공식을 써주면 지금 여기서의 가속도는 3분의 1g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V0가 V에 대해서 몇인지를 찾는 문제이기 때문에 양변을 나눠주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V0 마이너스 V제곱이 얘는 모두 날아가기 때문에 3분의 5가 되겠네요. 다시 정리를 해주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8V0의 제곱이 128의 V의 제곱이 되겠네요. 따라서 V0의 제곱이 16의 V제곱이기 때문에 V0는 4V인 걸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I1은 A가 받은 충격량에서 질량이 동일하기 때문에 빼주겠습니다. 그러면 속도의 변화량만을 써주면 되기 때문에 4V 마이너스 V분의 I2는 5V에서 4V를 빼준 값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계산 결과는 3이 되겠네요. 그 다음은 126번입니다. 먼저 많이들 보셨을 뉴턴의 진자운동 문제인데, 지금 가에서는 하나만 떨궜을 때 하나가 h만큼 올라가고 두 개를 떨궜을 때 두 개가 h만큼 올라가는 결과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럼 다에서는 두 개랑 하나를 떨궜을 때는 이 두 개가 반전돼서 4번이 나오겠죠. 좀 더 면밀히 살펴보면 지금 이 추들이 여기서 서로 충돌을 하게 될 때 지금 이 충돌을 하기 전후에 운동량이 모두 보존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 같은 h 높이만큼 있기 때문에 떨어질 때의 속력을 보면 추 두 개가 V의 속력을 가지고 오른쪽, 그 다음에 추 한 개가 V의 속력을 가지고 왼쪽으로 운동하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추 두 개를 동시에 껴있고, 따라서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전체 운동량이 MV로 오른쪽 방향이기 때문에 충돌을 하고 나서도 이 운동량이 보존이 되어야, 충돌을 하고 나서 두 개가 오른쪽 방향으로 V의 속력을 가지고 한 개가 왼쪽 방향으로 V의 속력을 가져야 전체 충격량이 보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충돌을 하고 나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중력에 의해서 이제 속도가 마이너스 2V 플러스 V로 바뀌기 때문에 이 이후의 상황에서도 항상 충격량과 운동량과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들이 보존이 되는 그림인 4번이 유일하겠죠. 그 다음은 127번입니다. 먼저 A의 질량이 M이고 B의 질량이 2M으로 줬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용수철에서 튕겼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용수철도 충돌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A와 B는 모두 정지 있었기 때문에 이 용수철에게 서로 힘을 받은 뒤에도 지금 이 두 개의 운동량의 합이 0으로 보존돼야 되는 상황이 펼쳐지겠습니다. 따라서 먼저 첫 번째로 B가 만약에 V의 속도로 오른쪽으로 튕겨져 갔다면 A는 충격량이 동일하고 B와 충격량이 동일하고 그 다음에 운동량이 0인 것을 맞춰주기 위해서 A는 왼쪽으로 2V만큼의 속도로 튕겨져 올라갔겠습니다. 근데 지금 과정 3 조건에서 B가 V의 속도로 튕겨져 올라갔을 때 H만큼 올라갔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EAS는 V제곱을 써서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A는 B에 비해서 2배의 속도로 튕겨져 올라갔다는 것은 지금 여기의 속도의 제곱이 4V 제곱이 되기 때문에 올라간 거리는 B가 올라간 거리의 4배가 되어야겠습니다. 따라서 기억은 4H가 되어야겠죠. 그 다음 마찬가지로 이제 과정 4도 살펴보게 되면 과정 4에서는 용수철을 2배 더 압축시켜서 똑같은 실험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수철을 2배만큼 압축시키면 받는 힘이 2배가 커지고, 받는 힘이 2배가 커지면 충격량도 따라서 2배가 커지게 되죠. 그러면 B가 받는 충격량도 첫 번째 실험에 비해서 2배가 커졌을 테니
B가 튕겨져 나갈 때의 속력은 V에서 2V가 됐겠습니다. 마찬가지로 A가 튕겨져 올라가는 속도도 2V에서 4V가 됐겠습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가속도 조건에서 지금 B는 속도가 2배가 커졌기 때문에 B가 올라간 높이는 4h가 됐을 것이고, A도 마찬가지로 2배가 커졌기 때문에 4h에서 4배를 곱해준 16h만큼 위쪽으로 올라가겠습니다. 따라서 기억은 4h, 니은은 16h, 그 다음에 다시 디귿은 4h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8번입니다. 먼저 A와 B가 있고, 그 다음에 튕겨져 나갔을 때 같은 거리만큼, 같은 시간만큼 측정했을 때 간 거리를 줬습니다. 그러면 얘는 지금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B의 속력과 A의 속력의 B로 다시 쓸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지금 이제 B의 속력과 A의 속력의 B가 B의 속력이 A의 속력의 3배라는 것은 튕길 때 지금 이 상황에서 용수철에서 서로 튕길 때 속력을 B는 3V, A는 V로 써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운동량이 보존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A의 질량이 m이었으면 B의 질량은 3분의 1 m이 되어야겠습니다. 전체 이런 관계식을 만족을 시키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다에서는 튕겨져 나갔을 때 속력이 동일하다는 것은 V0로 튕겨져 나갔을 때 속력이 동일하다는 것은 추를 올렸을 때 A와 B의 질량이 같아진 것이기 때문에 추는 3분의 2m이 되겠네요. 지금 이 두 번째 상황에서는 A의 질량도 m이고 B의 질량 추를 올린 B의 질량이 m이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니은은 바로 풀 수가 있겠네요. 추의 질량이 3분의 2m인 걸 구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나머지 운동량의 크기를 구하기 위해서 이 V와 V0에 대한 속도의 B를 구해야 되는데, 이것을 구하기 위해서 써주지 않은 조건을 하나를 써야겠습니다. 이건 바로 같은 용수철에서 힘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용수철의 탄성 에너지가 모두 A와 B로 전달이 되죠. 따라서 첫 번째에서 A와 B의 운동 에너지의 합과 두 번째에서 A와 B의 운동 에너지의 합이 동일하다는 숨겨진 조건을 써주는 게 이제 V와 V0에 대한 관계식을 찾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에서 A와 B의 운동 에너지의 합은 더하기 2분의 3의 mv 제곱이 됩니다. 얘는 두 번째에서 운동 에너지의 합과 동일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죠. 얘는 따라서 2의 mv 제곱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v0는 루트 2v가 되겠네요. 따라서 P1을 써주게 되면 P1은 mv였고 P2는 루트 2mv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먼저 기억부터 보면 나에서 분리된 이후 운동량의 크기는 B의 운동량의 크기는 P1과 같아야겠죠. 지금 같이 튕겼을 때 A가 받는 운동량과 B가 받는 운동량이 B의 운동량이 모두 동일해야 하기 때문에 크기가 따라서 P1보다 작은 게 아니라 같아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P1분의 P2의 B를 구하라고 써져 있는데 얘는 즉 이제 아까 우리가 구해준 속도에서 질량을 곱해준 운동량 B를 취해주면 되겠죠. 얘는 2가 아니라 루트 2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129번입니다. 얘는 먼저 에너지 손실 정도를 이렇게 조절하는 실험이 되겠고, 이 실험에서 알아야 할 것은 에너지 손실 정도랑 그 다음에 운동량의 보존이랑은 무관하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유의하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에서
1번 공에서는 운동량이 0.5kg, 0.5N 곱하기 세컨드에서 지금 질량이 나와 있기 때문에 속도를 찾을 수가 있겠죠. 따라서 지금 이때 속도는 1m/s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가 충돌을 하고 나서 운동량이 변하고 2번에서도 공 2번도 충돌하고 나서 운동량이 변하는 상황이 되겠죠. 먼저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기억은 0.5가 아니라 1이겠죠. 그 다음에 실험 결과에서 공의 운동량의 변화의 크기는 지금 공의의 운동량이 마이너스 8이었다가 0.8이었다가 0.29로 변했기 때문에 0.29에서 0.8을 더해준 1.09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정 다 해서 운동에너지 손실 정도를 크게 할수록 크게 해도 이제 운동량의 1번과 2번의 운동량이 보존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이 운동에너지 손실 정도에 따라서 충돌 후에 1번과 2번의 속력이 어떻게 변화하는 것에 관심이 있을 뿐이지 이제 두 개의 운동량이 달라진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은 130번입니다. 먼저 얘도 용수철에서 같이 튕기면서 A와 B는 동일한 충격량을 받고 그 다음에 방향만 반대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제 거리 XA와 XB를 측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같은 시간 동안 움직인 거리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 XA랑 XB는 다시 말해서 튕겨져 나갈 때 A의 속도와 튕겨져 나갈 때 B의 속도로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얘도 마찬가지로 충격량이 동일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A의 질량과 튕겨져 나갈 때 A의 속력이 B의 질량과 튕겨져 나갈 때 B의 속력과 동일하다는 식을 쓸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둘이 동일해야 하기 때문에 만약에 A의 질량이 B 질량보다 크게 되면 이 속력은 A가 B보다 작아야겠습니다. 따라서 이 관계식으로부터 움직인 거리도 A가 B보다 작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먼저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수레가 분리되는 순간 운동량의 크기는 질량이 큰 수레가 더 큰 게 아니라 운동량의 크기는 두 개가 모두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D은 A의 질량이 B 질량보다 크면 A 질량이 B 질량보다 크면 속도는 A가 B보다 작아지고 자연스럽게 XA는 XB보다 작아지게 됩니다. 그 다음 B 질량을 크게 할수록 XB는 작아진다라고 써져 있는데 얘는 아까 봤던 관계식의 반대로 취해주면 되겠죠. 지금 이 관계식에서 B의 질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지금 이 값이 상수이기 때문에 B의 속도는 계속해서 작아지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B의 속도가 작아진다는 것은 동일한 시간 동안 측정했을 때 X가 가는 거리도 작아진다는 의미가 되겠죠. 따라서 D것도 맞겠습니다. 그 다음에 131번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운동량은 힘 곱하기 시간이라는 관계를 써줘야겠습니다. 먼저 니은부터 보면 빨대의 길이가 길수록 당연히 작용하는 시간이 커지기 때문에 운동량이 커져서 멀리 날아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입으로 푸는 힘의 크기가 클수록 운동량이 커지니까 당연히 작을수록이 아니라 클수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디귿에서 받은 충격량이 클수록 떠날 때의 속력이 크다라고 써져 있는데 당연히 이 전체 충격량이 크면 클수록 P는 mv라는 그 운동량 공식에서 P가 커질수록 질량이 동일하다는 가정하에서 속도도 커지기 때문에 떠나는 순간의 속력이 커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132번입니다. 먼저 얘는 A가 충돌 전 후의 속력, 그 다음에 B의 충돌 전후의 속력을 나타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충돌 전과 충돌 후의 속력은 명백히 반대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충돌 후의 속력에 마이너스를 각각 붙여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충돌 시간과 평균 힘의 크기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충돌 시간을 구하고 평균 힘의 크기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평균 힘을 구하기 위해서 받은 충격량을 써주면 지금 B의 질량이 1kg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A가 받은 충격량은 속도의 변화율 1.5에서 1을 곱해준 값이고 그때 작용한 시간 델타 T를 나눠준 것이 15N이 되겠네요. 따라서 먼저 델타 T는 0.1초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B에서도 마찬가지로 B는 속도의 변화율이 1.2에 질량을 나눠주고 충돌 시간인 0.05를 나눠준 값은 여기 위아래 20씩 곱해주면 되니까 24N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니은의 평균 힘의 크기를 구해주면 24N이 되겠네요. 이렇게 구하고 나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돌 과정에서 A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와 B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를 구하라고 써져 있는데 A는 1.5 뉴턴세크만큼의 충격량을 받았고 B는 1.2만큼의 충격량을 받았죠. 따라서 B를 구해주게 되면 4분의 5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A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B가 받은 충격량의 4분의 5를 곱해줘야겠죠. 2분의 5가 아니라. 따라서 기억은 틀렸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억은 먼저 구했듯 0.1초가 되겠습니다. 니은은 구했듯이 24N이 되어야겠죠.